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어제 오늘은 좀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만 비가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엄청난 참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서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이제 정치 여야뿐만 아니라 과연 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건 무엇이냐 도대체 이런 논란으로 번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장 소장님부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절하진 않은데 대통령께서 저런 발언을 하신 거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조금 받는 특정한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후원도 했다. 그것이 금액이 얼마다. 그런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화가 나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권 카르텔 보조금 그거를 지금 당장 뺏어가지고 수해 지원, 재해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안 편성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으로 전 이해를 하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으면 정말 마음 놓고 비판했을 텐데 그 제가 보수 참칭 패널이라서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화가 난 상태에서 적절한 연결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일단 대통령실의 준비 자체가 너무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군데 재해지역을 선포하면 실제 피해액이 어느 정도 규모로 추산되고 거기에 따른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고 재원 마련의 방식은 뭐뭐뭐다라고 적어놓고 그걸 먼저 설명을 해야죠. 국민 여러분 이러저러해서 이번에 13군데 재해지역 선포해서 5천억 원의 예산이 들게 필요한 재원이 얼마다 지금 파악을 해보니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전부가 지금 예비비가 1억 재난으로 1조가 잡혀 있거든요. 재난기금이. 근데 이제 그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죠. 혹은 원고를 안 읽거나. 그러면 이제 카르텔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해서 쭉 했더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재난 관련된 기금막 탈탈 털어도 지금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5천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시민단체를 마른 걸레 쥐어짜서 5천억 원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것도 욕하겠지만 그건 최소한 앞뒤의 정합성이라도 맞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놀랍고요. 두 번째는 이러려고 평소에 돈을 아껴놨다. 이건 정말 제가 방송 아니면 욕을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러려고 평소에 돈을 아껴놨다. 이 무능한 정부가 작년 7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 2.4%로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10월, 11월에 IMF, OECD 등이 1.6%로 내려잡았을 때도 태연하게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대로 400조 5천억 원을 거둘 수 있다고 생거짓말을 하고 6개월 동안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높아질 거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지금까지 4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작년 대비 내놓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지금 절절 매고 있는 상태에서 상반기에만 기재부가 깡해서 카드 깡 지금 하고 있습니다. 90일 채권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2천억 원을 이자를 물어놓으면서 그 채권이 지금 만기가 도래해서 만기 도래한 채권 메꿀로 또 이번 달에만 6조를 또 갖다 또 깡을 발행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제가 이러려고 돈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욕을 하지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기재부의 현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기 어려우면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서 보도자료를 제가 몇 개 찍어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의 업무 혜택에 대해서 엄히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혜택을 하고 있나요? 유튜브로 만들어야죠. 유튜브로. 근데 유튜브로 안 만든 게 문제예요. 대통령 보시려면 이해하시려면 유튜브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용역을 줘야죠. 예산 어디에 주는지도 알려드려요? 자유총연맹? 아니 그 있잖아요. 몇 개 채널 즐겨보시는 채널에서 국정 홍보를 해야죠. 기재부가 용역을 줘서. 예산 7분 뽀개기 이런 거. 네, 유튜브로 하셔야죠.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 예산 7분 뽀개기. 시리즈로.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내신가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좀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면 대통령께서 좀 편히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 결코 비아냥대거나 비꼬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이 그런 레터를 보냈더라고요. 고위공무원 출세는 유튜브라는 그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을 해서. 네. 곧 출세하시겠네요. 아니요.
특정 채널 선호하시는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저는 요새 이제 현수막들이 조금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양당이 현수막 엄청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 엄청 밀고 있잖아요. 특권층 교육 카르텔. 그러니까 어쨌든 카르텔이라는 말 자체를 밀고 있는데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비판했습니다만 층위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럼 이권 카르텔이 도대체 뭐냐?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악마한 민주노총 중앙연맹은 보조금을 0원 받습니다. 보조금 아예 안 받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데랑 싸우면서 이권 카르텔 하는데 과연 이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뭐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이런 좀 궁금증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유튜브에 물어봐야죠. 유튜브 많이 나오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말고 이권 카르텔을 설명하는 몇 군데 유튜브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권 카르텔 7분 뽀개기로 접해야 되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니고는 무슨 카르텔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장관님 이권 카르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마 전에 보도가 나온 게 국고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후원도 하고 그 집회에 참여를 했다. 네. 그런 보조금들 싹 다 회수해야 된다. 회수하겠다. 주지 않는다. 그런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면 그거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로 딱 조사가 돼가지고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저렇게 그러니까 규정하시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는 일부 단체의 행위를 이권으로 규정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잘 나갔던 공무원들과 짜고 거기에 예산 밀어주고. 근데 그게 시민단체 보조금, 올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윤석열 정권 기재부에서 편성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많이 받는 단체들 뽑아보면 윤석열 정부가 자기 발목을 찍을 텐데. 자유총연맹 45억. 네, 뭐 그런 데들이죠. 아니, 전제 조건이 있죠.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라는 전제 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 반대하는 우리 정부에. 네. 왜 우리 돈 받아가면서 왜 우리 정권 투쟁 나 물러나라 그래? 이제 전적으로 드러난 게 KTV에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KTV 약간 국정에 반대하는 방향의 콘텐츠를 만들 때 쓰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쪽에서 화면을 보수 쓰지 마라. 패널들은 나와서 아니 세금으로 만든 거를 어떻게 국가 비판하는데 그런 영상을 쓸 수 있냐라고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완전히 미쳐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 뭐 수혜가 기록적인 폭우 때문이다라는 거는 뭐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대비나 이런 거에서의 문제점, 무능들 뭐 진보 보수 언론 가릴 것 없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또 환경부 장관이 그래서 급기야 이제 보호에서 좀 벗어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4대강 사업이 후속 작업이 안 돼서 이게 소외가 이렇게 자, 커진 겁니까? 대통령님과 근데 대통령이 이 유튜브를 안 보잖아. 이거 설명해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라는 게 댐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몰라요. 네. 보는 댐보다 작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담수, 물을 담아놓는 능력은 있는데 댐보다 작아요. 그래서 수위가 보보다 낮을 때는 이 보에는 이게 수문 개방할 수 있는 수문이 있거든요. 이걸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서 수위를 조절을 해요. 네. 평소에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되는 거잖아요. 홍수라는 상황은 수위가 보를 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가 이 옆에 강둑보다 높이 올라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무조건 보를 넘어요. 네. 그러니까 보를 넘으니까 이걸 뭐라고 더 쉽게 할 방법은 없는데 보를 넘으니까 이거는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댐은 홍수가 나도 수위가 차오를 뿐이지 댐을 넘지 못하잖아요. 설계를 할 때. 뭐 그렇죠. 원류를 하기도 뭐 했지만. 하기도 하지만 네, 네. 그게 넘는지 안 넘는지가 급박한 네. 상황이고 보는 무조건 홍수가 나면 넘치게 돼 있어서 잠기죠. 얘가 수량 조절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거를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4대강을 정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게 4대강인데 준설도 얘기하잖아요. 네. 포크레인 집어넣고 하는 거. 바닥을 파내는 거. 우리가 왜 6m인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네.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포크레인이 6m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한번 걷어준다는 건데 근데 최근에 나왔던 모든 사고 작년 신림동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호천교회 사건도 그렇고 전부 다 지천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한 데 말고 그게 옆으로 새 나간 강하고 천하고 이 법정 용어가 다르다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천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네. 국회의원 생활 10년 했으면 이 정도를 모르면 사실은 뭐 좀 격한 말씀이다 빠따를 맞아야 되거든요.
때리면 안 되겠죠. 예, 꼬투로 때리지 마라. 네. 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보사업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알면서 그런 거 있죠.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걸로라도 공격을 하자. 전 그런 생각이 아닌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희석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도 다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다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4대강 때문인가 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들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쪽은 맞아.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 4대강 사업 못하게 하고 막 보호 해체하고 해체한다고 그러고 막 준설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홍수난 거야. 이거 이제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편 위한 전략이다. 네, 그렇죠. 우리 편을 공고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뭐 원인과 핑계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설득력이 안 와닿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보는 가뭄 대비지 홍수 대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인 찾는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4대강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명박 씨는 그때 뭐 해갖고 지 아는 사람들이랑 사업이라도 좀 키워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난 그 사실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 계시는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서진 정책이다. 네. 아, 물 부족 국가. 물 부족 국가. 맞아, 아니 왜요? 진짜 물은 부족하잖아요, 대한민국. 네, 뭐 그것도 뭐 아니에요? 여러 입장들이 있지만. 우리 물 그러면 뭐 부족한 국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런 수해가 나면 예를 들면 많이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여름에 물을 좀 담수하는 능력을 더 키운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홍수, 가뭄 다 나면 그걸 떠나서 4대강 하자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핑계인데 어쨌든 4대강 사업을 뭐 제대로 진척을 안 시켜가지고 이번에 수해 피해가 났다, 홍수가 났다. 이건 논리적인 비약이죠.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핑계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것까지 지금 올라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책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4대강을 끌고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들어왔다. 무책임한 거예요. 최근 한 10년 정도 계속되는 기상이변, 특히나 폭우와 가뭄이 계속 번갈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많은 저수지의 수위가 굉장히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아져서 옛날 마을이 드러나는 지경까지 가 있고 이것이 이제 기후위기의 한 징후다라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소개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보면서 물이 부족할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부족하잖아요. 관리의 측면에서 예, 보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마스터 플랜을 먼저 얘기하고 여기에서 4대강이 이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홍수 나니까 아싸 4대강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뭐 희석, 무책임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수해 이후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부터 대통령이 바로 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고 홍준표 시장은 골프를 쳤는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해라. 그럼 내가 매뉴얼에도 없는 사람인데 골프 못 치냐? 테니스는 되는 거냐? 뭐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오딩은? 그 인상적인 홍준표스러운 반응이더라고요. 딱 창문을 내리고. 원고도 있잖아요, 지금 막. 뭐 그런 대응을 하고 충북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지사도 뭐 내가 완다고 비가 멈추는 건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충주시장은 아직 사과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 여권 전체가 지금 얼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얼이 빠져 있다. 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 더 큰 화를 부르고 말 때문에 더 큰 비판을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런 것들은 자기 합리시키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아. 나 책임질 일 없어. 그런 책임 회피의 모습을 저런 망발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런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이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해요.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집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하고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탓이야. 내비게이션 탓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장 소장님도 국회 보좌관 생활 오래 하셨는데 어쨌든 참모들이 조언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말 안 왜냐면 됩니다. 공천 때문에 눈이 돌아가 있는데 지금 뭔 말 해도 안 듣죠. 그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어쨌든 사심 없이 일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김기춘 비서실처럼 사심 없이 할 말하고 이런 국면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메시지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부터 얘기해요? 뭐 하고 싶은 데부터 하십시오. 뭐- 이 대통령,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이 무책임한 발언들. 제가 지금으로부터 3, 4주 전쯤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하고 잘 아는 기자님하고 한번 뭐 점심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판단이 웃기려 국정 지지율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답니다. 그때가 38에서 42 사이를 찍고 있을 때였거든요. 오늘 4%가 빠졌는데. 야 진짜 얘네들은 꿈이 소박하구나.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부터 배운 하나의 학습 효과는 내부만 다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지금은 알 바 없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내부의 30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이 가치를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집착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뭐 우크라이나 가지고 내가 들어온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충북지사 똑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30%한테는 어떻게 들냐면 내가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 좌파 언론과 기울어져 있는 공중파들과 저 야당과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저 좌빨들로부터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상을 줘서 그렇게 욕을 먹을수록 이들이 칭찬하고 이들의 여론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계속 유튜브를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 그래요. 아 너무 시원하게 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는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그 당원들이 계속 당을 추워 올리고 하루 고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고위공직자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켜놓고 그래 내가 할 말에도 이렇게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서 위로를 얻고 다음날 일할 희망을 가지고 다음날 가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민주당이 탄핵 끝에 촛불로 집권을 했다가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준 여러 이유들을 꼽지만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이제 팬덤 정치에 휘둘렸다라는 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김 소장님의 분석을 보면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팬덤들만을 위한 어떤 부추기고 있죠. 부추기는 이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못됐죠. 네, 잘못됐죠. 네. 진행이 굉장히 어렵네요. 지난주부터. 네,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대통령 용산에 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럼 잘리니까요. 국물도 없어요. 네. 아니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속가냈는데 속가내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 한 60에서 80명 정도 규모 나갔죠. 많이 나갔습니다. 엄청 나가고 그 국회에서 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속가내졌고요. 그 자리를 대부분 변호사들이 지금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폐가 하나 굳었고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이제 방음이 잘 안 돼갖고 큰 소리가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고하러 왔다가 대기하다가 그 큰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이런 증언이 나올 정도로 내부의 분위기가 뭔가 좀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조선일보 편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조선일보가 59분 대통령이라는 그건을 꺼냈던 것은 실제로 1시간 회의에서 대통령 59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참모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뒤로도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잘못하지 않았다.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더 상식적이지 않은 말로 그걸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실드.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 정도의 망발을 하고 해명을 제대로 못하는 참모들이면 진짜 100번도 더 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호객당해가지고 쇼핑했다고 그렇게 해명을 하냐고요. 네. 그런데 무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어느 언론사냐?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좌파 언론과 싸우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는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험해요. 자, 요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걸로 보이는데 징계합니까? 하죠. 한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보통 사람입니까? 일단 시비가 걸렸잖아요. 버스 잡았다? 예, 홍준표 대표가 급하게 털었는데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걸린 다음에 털었기 때문에 전 징계 갈 거라고 봅니다. 장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는 할 것 같아요. 강경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한 윤리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과만으로 안 돼. 수해 현장 가서 봉사활동해. 그러면 우리가 정상 참작해줄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26일까지 수해 현장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안다. 그것도 한번 봐야 될 대목 같네요.
아니 근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수해 때문에 많은 국민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골프 치러 가는 게 맞냐고요. 그 골프도 비가 왔고 못 쳤으면 본인이 아 내가 이거 골프도 못 칠 정도면은 상황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하지 않나요? 대구시는 다 비상 걸어놓고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알겠습니다. 주말에 일 안 한다 그러는데 옛날 퀴어 퍼로디 할 때는 대구시 공무원들 전부 다 나오라서 일 시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